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7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강제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썼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민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갈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다. 만약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가 된다면 우리 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하다. 우리 당 운명이 전국위원 여러분들에게 달렸다.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 부결시켜 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잠옷 비장합니다. 지난 5일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작금의 국민의 힘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그게 성사가 되는데, 이때 당헌 개정을 통해서 지금 사고 상태인 당원권 6개월 정지 조치를 당한 이준석 대표를 자동 해임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복귀 불가능할 정도로 해임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즉 비대위 출범이라든지 당헌 개정안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비대위 출범 정지되고 이준석 해임도 불가능해지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는 이런 배경 설명을 하태경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최고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상임정국이 소집을 의결을 했는데, 그때 표결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배현진, 윤형석 두 사람은 이미 최고위원 사퇴를 발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참여해가지고 표결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았는데 전국위원회는 그 하위기관인데 하위기관에서 전당대회에서 뽑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법리적으로 지금 구성해가지고 벼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 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모양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 이준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이준석에 대한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권성동을 지켜서 이준석을 몰아낸다 하는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다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비상상황이다라고 지난 5일 상임정국위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 논리가 말이 안 되죠. 지금 무슨 비상상황입니까? 비상상황이라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실수, 그게 비상상황인데 느닷없이 비상상황이다. 이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은 아니 비상상황이라면은 비상상황을 초래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리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의견인데, 윤석열 이준석 대결 구도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며칠 전에 쓴 글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을 지방선거입니다. 승리로 이끈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하는 일로 바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총대를 맨 것 자체가 윤석열, 이준석 싸움판으로 보이게 한다. 이는 이준석보다는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긴다고 한들, 즉 이준석을 영구 추방한다고 한들 자해일 뿐이다. 어른이 아이에게 이겼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2030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고 이준석 계열의 반발심은 커질 것이다. 권성동은 지략과 선전면에서 이준석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권성동은 부족한 점을 윤석열의 후광으로 메우려 한다. 그럴수록 윤석열을 싸움판으로 깊게 끌어들여 이준석과 맞짱 뜨는 모양새를 만든다. 권성동이 주도하는 비대위는 성공할 수 없다. 2016년 박근혜 김무성 싸움이 종국엔 탄핵 국면으로 치닫게 된 때와 비슷하다.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외부 조건과 만나면 탄핵 국면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박근혜 대리인 이항구의 역할을 권성동이 하고 최서원의 역할을 무슨 법사가 할지 누가 아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포용의 리더십으로 대통령이 된 점을 잊지 말고 이준석을 안아야 한다. 이준석에게 퇴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김일성 세력편은 아니지 않는가? 사전투표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워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는 한 가지 점만으로도 이준석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 요사이 이준석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세력 속에는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가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병태 교수 말대로 이준석은 권성동처럼 윤석열의 꼬붕이 될 사람이 아니란 점도 이해해야 한다. 이준석은 악에 바치면 윤석열을 물 힘이 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데 두 차례 선거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이준석을 역적시하는 보수에는 자멸이 답이 될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